사과는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채용 비리 논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공개가 됐고 좀 그게 계속 뭐 얘기들이 나와요.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네. 이게 좀 과거 이제 지나서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파악이 된 건데 선관위 간부 자녀가 아빠 친구가 티타임이다. 이게 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채용 원서 접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이제 경력직으로 선관위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원서 접수를 하고.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채용 총괄 과장 B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원자 A씨 아버지와 동기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근데 접수를 하니까 와서 차 한잔 하지? 뭐 어떻게 갑자기 지원하게 됐어?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원서 접수를 A씨 말고도 여러 명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차를 주든가 만나서 뭐 동기를 좀 물어보고 하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똑같이 저렇게 하는구나. 뭐 면접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예비 면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따로 불러서 차 한잔 하지 어떻게 지원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도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합격. 다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경력 채용 실시 안건이 논의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관위 관계자가 담당 뭐 기자에게 내 딸이 채용에 지원할 거야. 이거 왜 알려줍니까? 이걸 갑자기. 최종 합격이고요. 그리고요. 내부망 경력 채용 예정 문건이 게시가 됐대요. 그랬더니 또 한 직원이 문서 작성 담당자에게 어디서 일하는 조카가 뭐 선관위 진입을 너무 원해.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합격. 2023년에도 당시에도 선관위 채용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목소리 좀 들어보죠.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당시 상황이었고요.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전 뭐 조사도 있었고요. 뭐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요. 해서 이런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정광재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감사원의 이번 그 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했던 거는 삼촌이 조카가 지원했으니 차 한잔 사주겠다, 차 한잔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정하게 가족처럼 대해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가득 낀다 이런 얘기를 뭐 정치인이 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도 예.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직무감사하면 안 된다. 이번 그 감사가 있기 전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 본인들만의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관위가 선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이걸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맡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예. 발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통과시켜서 정말 철저히 감사해보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 이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번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을 때 이 동력을 활용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손 댈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될 게 뻔합니다. 물론 선관위는 이게 과거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지만 아니 과거고 지금 이건 저 참 큰 논란이 됐던 일들이에요. 지금요.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좀 열려서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그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니 이게 뭐 가족 회사를 봐주는 것 같아요.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사가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국회 외부 감사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선관위도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니까 뭐 외부 감사 안 됩니다. 뭐 입장인 건데요. 사과하는데 일단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문을 좀 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특혜 채용 문제 통렬히 반성합니다. 사과했어요. 조직 운영 문제 선거 불신 이어진 것에 책임 통감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박원석 의원님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앞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감사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좀 선거관리위원장은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외부 통제와 외부 감사 이거 다른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한 답변은 얼마 전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 취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은 안 된다. 그건 아마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그러니까 가지고 아까 국회나 뭐 얘기하면서 똑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관도 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그 권한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지만 직무감찰은 받지 않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를 지금 그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 대목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원장은 지금 워낙 여론의 비판이 따가우니까 외부 통제를 얘기했어요. 일종의 이제 자정 방안으로서 스스로 어떤 외부 그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 초빙해서 뭔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뭐 감사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걸까요? 무슨 혁신위원회 같은 거겠죠. 아마 그런 그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걸로 과연 되겠나? 이런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선관위가 여러모로 순환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서버를 확보하려고 그랬고 물론 그건 이제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선관위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혜 채용 논란을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특혜 채용에 연루됐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쇄신과 이 발본색원 작업이 없이는 지금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해서 형성돼 있는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국회도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아마 지금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선관위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가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논의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국회가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선관위에서도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받겠다 얘기했는데 국정감사에 뭐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요 사안만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혜 채용 이 의혹 이 관련해서 지금 10명이
채용이 돼서 선관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특혜를 준 사람, 뭐 그걸 얘기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특혜를 받아서 지금 선관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혜 채용 고위직자녀 10명 정상 근무 중. 징계 대신 직무 배제 뭐 이런 걸 좀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공무원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규정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나온 게 있어요.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10명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혜 채용 고위직자녀 10명 6일자로 직무 배제. 6일자로 직무 배제하겠다. 정광재 대변인, 직무 배제 정도로 괜찮습니까?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이거 특혜 채용 때문에 채용의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원하지 못했던 탈락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탈락자분들이 당연히 고발 조치해야 돼요. 고발 조치하면 수사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은행에서도 이런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있었고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장 비근한 예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국 의원의 적 의원의 딸이죠, 조민 씨. 이번 그게 특혜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학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잘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지, 사과의 진정성은 그것을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젠가부터 채용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고요.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약간 부실한 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됐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쌓였고, 그 과정에 또 억측이 자라났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요, 정말 국회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글쎄요,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